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헤링본 보스턴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겉면에 붙여서 사용해주세요. 스티커는 가죽에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가죽에 자국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작이 끝나면 바로 제거해주세요. 9번 원단은 10번 가죽 안쪽 면에 붙여줄 겁니다. 10번 가죽 뒷면에 이형질을 제거해주세요. 이형질을 제거하면 끈적한 접착면이 나옵니다. 접착면 위에 9번 원단을 붙여주세요. 원단과 가죽은 같은 크기로 재단되어 있으니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위에 큰 구멍을 기준으로 잘 맞춰서 천천히 붙여주세요. 손으로 눌러서 붙여주고 헤라로 기포나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정돈하면서 가죽과 원단을 꼼꼼하게 부착해줍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잘 펴주세요. 잘 부착되었습니다. 나머지 원단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죽에 붙여주세요. 이형질을 제거하고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원단을 붙여줍니다. 1번 원단과 2번 가죽도 동일한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모두 붙여주었으면 바느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링과 5번 가죽 그리고 9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비링에 5번 가죽을 끼우고 9번 가죽 위에 올려서 이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알려드린 길이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실은 이렇게 알려드린 길이의 3배로 계산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당긴 실을 책상 위에 놓고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의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바늘 구멍에도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실 양쪽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숫자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비링에 끼운 5번 가죽을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세 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잡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해왔던 반대 방향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하고 실 마감을 위해서 위에 실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안쪽 면으로 빼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실을 바짝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 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 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본드를 살짝만 묻혀서 실이 겹친 부분과 실을 자른 구멍에 얇게 덧발라줍니다. 순간 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르고 가죽의 겉면에도 겹친 실 위에만 얇게 발라주세요. 한 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얇게 여러 번 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해줍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전과 동일하게 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5번 가죽을 디링에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9번 가죽 위에 올리고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다음은 7번 가죽에 8번 가죽 사각링을 끼우고 1번 가죽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7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7번 가죽 4개를 바느질해야 하므로 70cm로 4개를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7번 가죽에 8번 가죽 사각링을 끼우고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8번 가죽 사각링의 손잡이를 보면 반질반질한 면이 겉면이고 시접 부분이 안쪽 면입니다.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7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세 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손잡이가 꼬이지 않게 옆으로 돌려서 옆쪽과 나머지 1번 가죽의 두 군데도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번 가죽 위에 3번 가죽을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3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남은 1번 가죽을 3번 가죽의 아래에 놓고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이 길이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3번 가죽 직선 길이의 5배인 9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둥글게 말아서 4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이 길이의 5배인 8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려서 바느질 구멍을 잘 맞춰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반만 통과해서 바느질 구멍을 고정하고 집게로 한 번 더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지퍼 원단에 바느질 구멍이 없어서 바늘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기본으로 구성품에 포함된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처음 바느질을 시작했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합니다. 바느질이 끝났다면 1번 가죽을 둥글게 말아서 남은 한 면도 동일하게 4번 가죽을 1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은 미리 잘라두었던 것으로 사용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바느질은 집게가 없는 반대편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옆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6번 가죽 이 길이의 4.5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6번 가죽의 스티커를 제거합니다. 6번 가죽의 가운데 큰 구멍과 4번 지퍼 가죽의 가운데 구멍을 맞춰주세요. 지퍼 가죽에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가운데 구멍인 4번째 구멍에 맞춰서 6번 가죽으로 4번 지퍼 가죽을 감싸주세요. 9번 가죽 윗부분에 큰 구멍과 6번 가죽의 아래 큰 구멍을 맞춰줍니다. 맨 위에서부터 6번 가죽, 4번 가죽, 다시 6번 가죽, 그리고 9번 가죽 순서대로 맞춰주세요. 4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큰 구멍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가죽 4겹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주세요.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위로 올려줍니다. 바느질 구멍을 빠뜨리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하면 바느질 구멍이 고정이 되어서 다음 구멍부터는 바느질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이어서 4겹 가죽의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4겹의 바느질 구멍이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느질해주세요. 계속해서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실을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6번) 가죽으로 (4번) 가죽을 감싸고 바느질 구멍을 맞춘 뒤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손가락이 아프다면 기본으로 구성품에 포함된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주세요. 직선 부분보다 실을 잘 당겨주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6번 가죽에 남은 면을 추가해서 마지막 구멍에 겹치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남은 면의 첫 번째 구멍과 바느질된 마지막 구멍을 겹쳐주고 3번 가죽을 감싸주세요. 겹쳐진 구멍은 6겹의 가죽을 통과해야 합니다. 6겹의 가죽을 한꺼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다면 가죽 한 겹 한 겹씩 통과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두 가죽에 겹쳐진 구멍에 닿은 구멍이 3번 가죽의 큰 구멍입니다. 겹쳐진 구멍에 닿은 구멍이 큰 구멍인지 잘 확인하고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1대1로 잘 맞도록 신경 써서 바느질하고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맨 위에서부터 6번 가죽, 4번 가죽, 다시 6번 가죽, 그리고 9번 가죽 순서대로 4겹 가죽에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큰 구멍에서부터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둘레의 반 정도를 바느질했다면 지퍼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 마감하면 가방의 조립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방의 양쪽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하면 헤링본 보스턴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